방학이라는 시기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에 있어서 이렇게 확 끌어줄 수 있는 시기거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하부르타 릴리세입니다. 여름방학 영어 공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셔서 영상을 찍어봅니다. 특히 영어 공부에 있어서, 외국어 공부에 있어서 몰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내용을 같은 방법으로 공부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1시간씩 꾸준히 300일 동안 300시간을 공부하는 것과 내가 5시간씩 하루에 몰입해서 60일, 한 2달 정도를 공부해서 300시간을 똑같이 채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 몰입해서 공부했을 때 훨씬 더 실제로 연구가 된 결과기도 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을 때도 그렇고 학습자로서 그리고 제가 많은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볼 때도 이게 굉장히 몰입해서 확 공부하는 게 되게 언어에 있어서는 효과가 좋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이렇게 실력이 꾸준히 이렇게 상승하기도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확 상승했다가 또 이렇게 막 그냥 유지가 되는 것 같고 유지를 하다가 또 어느 기회에 몰입해서 공부를 하면 또 상승을 하고 또 그렇게 하다가 또 유지를 하고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방학이라는 시기 자체가 우리 아이들에게 영어 공부에 있어서 이렇게 확 끌어줄 수 있는 시기거든요. 사실 뭐 다른 학습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외국어 학습에 있어서는 우리 방학 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확 끌어당길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욕심을 내보자면 하루에 최소 한 2~3시간 정도. 사실 조금 더 많으면 좋아요. 근데 이제 사실 요즘에 할 것들이 많잖아요. 아이들이 다른 공부들도 많고 또 노는 것도 중요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한 2~3시간 정도고 만약에 가능하다 하면 조금 더 여력이 되면 더 하면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영상에서는요. 영어 홈스쿨 그러니까 집에서 엄마와 함께 엄마표 영어 그리고 혹은 뭐 학습지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온라인도 강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집에서 내가 학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우면 좋은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이제 영어 캠프를 기획을 하고 또 커리큘럼을 짜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항상 딱 저는 2가지를 생각을 했어요. 영어 방학 때 하나는 항상 제가 강조를 하지만 원서 읽기, 영어 책 읽기를 기본 베이스로 합니다. 네, 영어 책은 평소에도 읽지만 방학 때 특히 뭐 조금 더 많은 양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의 또 다른 축은 뭐냐면 집중적으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분야를 하나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 캠프에 적용을 하자면 저는 이걸 테마로 잡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 방학 때는 우리 아이들의 라이팅 실력을 확 끌어주겠다. 이번 방학 때는 내가 문법 하나는 진짜 확실하게 잡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 원서 읽기 깔고 그 다음에 집중 할 수 있는 거. 이번 방학 때 아이들과 단기 목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라이팅 매일 뭐 영어 일기 우리가 10줄씩 써보자 해서 막 쓰기를 계속 많이 해서 에세이 단계까지 끌어올려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단기적이고 집중적인 영역을 하나 정해서 목표를 정해서 내가 이번 방학 때 이거를 하나 성취를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2가지를 큰 축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랑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영어 책 읽기가 있어요. 뭐 간단해요.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뭐 방학 때 내가 1주차, 2주차, 3주차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아이와 함께 내가 보고 싶은 책들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홈스쿨이기 때문에 리더스북 위주로 골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ORT 3단계예요. 그러면 ORT 3단계 내가 이번 방학 때 마스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루에 뭐 예를 들면 뭐 이틀에 한 권, 아니면 하루에 한 권, 이렇게 아이와 함께 상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로, 너무 적지 않게, 그러나 또 너무 과하지 않게 아이와 이야기를 해서 잘 타협점을 찾아서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주차에는 이러이러한 책을 읽고, 또 뭐 저는 이렇게 그림책도 좀 더해봤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책을 읽겠다라고 해서 책을 정해놓고, 또 2주차 때는 이러한 책을 읽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3주차도 이렇게 책을 읽겠다라고 아이와 함께 정해놓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표를 세우는 거죠. 실제로 제가 영어 캠프나 뭐 영어 교육 과정을 설계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해요. 아이들의 수준에 맞는 영어 책을 정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갖고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영어 책 12권 읽기, 뭐 정확하게 좀 약간 수량을 정해주면 좋아요. 사실 공부라는 게 정량적인 것보다 정성적인 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뭔가 딱 숫자를 가졌을 때 목표의식이 더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적인, 정량적인 목표도 좀 세워주고 영어책 몇 권 읽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ORT 3단계 뛰어넘기. 내가 이번 방학 때는 내가 반드시 3단계 넘으리라. 그래서 방학이 지나고 나면 내가 4단계 5단계 이렇게 가야지 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를 같이 정해서 방학 때 무언가 성취를 해보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서 읽기 아이와 같이 정해서 해주시고, 홈스쿨로 하면 더 좋은 게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책을 또 직접 선정을 할 수 있겠죠. 아이가 주도적으로.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주어진 거 그냥 이렇게 교재 받아서 하는 것과 내가 직접 내가 원하는 거를 가서 골라서 하는 거는 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강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하나의 또 다른 축 하나는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조금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저학년 때, 1, 2학년 때는 좀 리스닝 할 수 있는 영어 노출의 기회를 많이 줘서 내가 이번 방학 때는 진짜 많이 들을 거야. 하루에 내가 2~3시간씩 영어를 막 몰입해서 들어볼 거야 라고 해서 듣기를 정하든지, 아니면 보통 3학년이나 4학년 같은 경우에는 또 단어, 내가 이번 방학 때는 내가 단어 진짜 한 300개 정도 확실하게 외워본다 해서 막 단어 외우기에 또 열중을 해본다든지, 뭔가 내가 작은 목표를 하나 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몰입하고 또 성취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들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좋고 영어 관점에서도 좋아요. 그리고 뭐 또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어 책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암기를 하는 거죠. 제가 나중에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영어 책을 갖고 스피킹 연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번 방학 때는 내가 화상 영어를 통해서 스피킹 매일매일 하루에 뭐 1시간씩 연습을 해서 내가 진짜 말문 트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5, 6학년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문법 공부 이거는 좀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문법과 라이팅. 그래서 이렇게 좀 대략적으로 이런 식이에요. 항상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이런 식으로 대략 잡아서 아이들과 함께 기본적으로 영어 책 읽기 레벨에 맞게 깔아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라이팅 하는 게 좋겠어 그러면 라이팅 클래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2개를 놓고 가는 겁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게 아이들이 내가 실력이 늘었다, 그리고 내가 무언가 계획해놨던 것을 성취했다라는 그런 내적인 그런 동기, 보상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상 아이들이기 때문에 외적인 보상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런 외적인 보상을 어떤 물건이나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과 좋은 경험을 보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주차에 영어 읽기랑 그 집중 듣기, 뭐 듣기라면 뭐 내가 집중 공부 이거 다 클리어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런 경험들을 직접 선택해서 뭔가 가족들과 함께 같이 추억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간단한 뭐 근교 여행도 좋고, 아니면 좀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 뭐 맛집 가서 같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이런 경험적인 그런 보상을 하고, 또 이 과정 자체도 아이가 직접 스스로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책 좀 추천드릴게요. 초등 포트폴리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이게 내용이 이제 아이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그냥 이렇게 쭉 소개가 되어 있어서 아이와 함께 좀 보면서 아이가 관심 있는 걸 선택해서 또 직접 조사해보고 이거 우리 한번 해볼까 해서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활동들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언스쿨링 가족여행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심정섭 작가님 책인데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전국에 방방곡곡 이렇게 놀러 갈 수 있는 여행지를 소개해주고, 이게 단순히 여행지가 아니라 여행지에 대한 그런 역사라든지 그런 스토리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서 좀 깊이 있는 여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걸 보면서 우리 여기 한번 가볼까? 이렇게 같이 읽어보고 이렇게 하는 또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드려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주시고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